저도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동네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기 뭐 우리 도우님이 얘기하지만 스님들이 절집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 절집에 오는 분들이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열심히 절만 하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절이 좋아서 절에 그냥 열심히 오는 분들도 있고 그냥 스님은 그냥 스님이다라고만 보고 오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의 어떤 그거는 없어요. 고민들을 서로 안 해요. 할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스님들은 그냥 그 시중물 갖다 주는 거로 그 안에서 살면서 그 수행자니까라는 저기로 그 안에서 살면서 그냥 살 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님들이 세상에 완전히 뭐 끊고 사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디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봐요. 그렇지만 서로 소통을 안 하죠. 예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아 스님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겉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방불교가 더 심해요, 사실은. 남방불교 제가 경험한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은 아예 일반 학교 교육 과정이 아예 없어요. 7, 8살, 9, 10살 요때 출가를 해서 이제 거기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승려의 싹수가 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주지 스님이 키워줘요. 그러니까 뭐 학교도 보내는데 그게 승가 학교지 일반 초중고의 이런 일반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승가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비담마를 배우는 거예요. 아비담마를 배우고 아비담마를 가지고 법문을 할 수 있는 법사 시험을 준비해갖고 법사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보시금도 좀 들어오니까 법문을 어디 가서 할 줄 알아야지. 법사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공부를 못 해요. 거긴 외워야 돼요. 이 아비담마의 한 권을 다 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예불문도 다 외워야 되고 다 외우는데 그거 아비담마 꼬인 때 그러니까 삼위승 때 그 한 권 요만큼 되는 그 9장짜리 그러니까 마음장, 마음부수장, 뭐 업장 뭐 이런 그 장이 있어 그 카테고리가 그 9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제목들만 가지고도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발음도 정확해야 돼요. 빨리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그 삼이들은 그 삼이승들은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아가면서 배워도 안 돼요. 똘똘한 아이들이 있어요. 외우는 거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만 키워요. 그냥 못하고 배움의 소질도 없고 머리도 안 따라준다 그러면 그냥 평생 그렇다고 집에는 갈 수가 없어. 이미 아니요 이미가 아니라 출가? 대부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있어요. 제가 있던 절에 그때 삼위승이 10몇 명이 있었는데 17명인가가 있었는데 40명 가운데 비구 나머지는 비구고 나머지고 17명 정도가 19살 그러니까 만 19년 5개월 이전의 삼위승들이었어요. 근데 거기 말로 꼬인이라고 하는데 8살 9살 내가 갔을 때 9살이고 그 이전에 출가했으니까 아마 7, 8살 때 출가했을 거예요. 그 꼬인들이 그냥 하루 종일 꼬인들은 탁발 갔다 오고 나면 그냥 공 차고 노는 게 일이야. 하루 종일 있는 게 그냥 절에서 살 뿐인 거예요. 누가 뭘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야. 그 나이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은 학교를 가는데 얘네는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지 스님한테 왜 꼬인들을 공부를 안 가르치느냐. 내가 몇 번 건의를 했더니 어느 날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애들을 후들어 깨워가지고 이제 막 애들이 이제 이 아비담마 읽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저쪽 금강계단 쪽에서. 막 목청이 터져라 하고 그 애들 이제 새벽부터 이제 그걸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비담마
이제 그 마음 부수장이 있으면은 욕심으로 일어난 마음으로 쓰면은 악구도 마음, 그러니까 악업의 마음, 뭐 또는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은 그건 선업의 마음, 뭐 이제 이렇게 제목만 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마음이 14가지인가가 있어요. 좋은 마음까지, 이 성인의 마음까지 이렇게 다 해서. 이거 막 애들이 그걸 외우고 있어. 외우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또 애들을 막 가사를 베껴갖고 막 마당 한가운데다 무릎 꿇려놓고 앉히고 대나무 회초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때리는 거냐 그랬더니 못 외워서 숙제 내줬는데 못 외워서 저거 맞는 거래. 제가 그거 건의했다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를 뭐 외워라 했는데 못 외웠나 봐, 몇 명이. 그러니까 이 가사부통 다 베껴가지고 무릎 마당 한가운데도 무릎 꿇려놓고 앉히는 거야. 그게 미얀마 스님들의 교육 방법이래요. 애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절에서 나올 때까지 어쨌든 그 교육이 되고 있었는데 몇 명이 옷을 벗었어요. 16살, 17살 정도 되는 그 꼬인들은 환속했어. 너무 힘들으니까. 맨날 막 싫으니까. 그런데 집에는 못 가.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두부 공장 뭐 이런 데 공장에 들어가서 먹고 자는 건 그 절에서 하면서. 아. 네. 그러니까 절이 우리나라 개념하고 달라요. 그냥 숙소예요. 네. 시골에서 돈 벌러 와갖고 방 얻을 돈이 없으니까 내가 아는 우리 동네 스님, 우리 동네 출신이 어떤 절에 있다 그러면 거기 가고 그냥 거기서 모기장 하나 치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홀에다 모기장만 하나 치면 그냥 방이야, 내 방. 예, 그렇게 하고 옷 그냥 몇 벌 갖고 와갖고 거기서 얻어 먹으면서 공장 다녀요. 제가 있을 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9살에서 13살까지 이제 꼬인들이 고만한 꼬인들이 탁발을 갔다 오면은 여기는 신도가 아직 없어. 신도가 없으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디를 탁발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우리나라 절은 그냥 절에 보시가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한 명당 하나 신도들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탁발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꼬인들은 자기 가족들이 그냥 신도인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가난해. 그러니까 거기서 탁발한 거 갖고는 안 되니까 또 가게 같은 데를 막 돌아다녀. 그럼 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과자 이렇게 한 봉지씩 준다거나 돈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당시에 뭐 5원, 막 뭐 10원 이런 걸로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걸 다 모아놨다가 집에 갖다 주는 거야. 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집에를 못 가고 싶어도 스님을 그만두면 입이 하나 더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절에서 그냥 그렇게 해갖고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절에서 그런 식으로. 네. 법문 아무나 못해요. 저처럼 이렇게 앉아서 내 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거기는 이걸 무조건 통과해서 법사 자격증이 있어야지 법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절도 없고 그 절에서 그냥 몇십 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법사가 그때 3명인가 밖에 없었어요. 40명의 스님들 가운데 법문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 3분밖에 없었어. 주지 스님하고 그때 5살짜리 스님이 법사 자격증을 딴 스님, 그리고 또 한 스님. 이분들은 뭐 동네든 어디 작은 절에 어디 마을에서 어디서 법문해달라고 부르면은 가서 법문을 할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법문을 하면은 자격이 있어서 법문을 하면은 보시가 들어와요. 이렇게 그냥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일반 사람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있으면 말을 저는 모르잖아요. 저분이 뭘 하고 살며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는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부처님 당시에 그 법이 설해질 때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법문이 다 그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초청만 하면 가시는 거고. 그게 이제 부처님 당시에 저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모르잖아요. 여기가 그런 곳이라는 걸 모르니까 내가 나가는 거거든요. 전 이런 동네에서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를 알리기도 할 겸, 또는 그분들은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보니까 펜션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저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귀촌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귀촌하는 분들이니까 저마다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예, 관심사도 다를 뿐더러 거의 그러니까 또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기는 시골이면서도 예, 귀촌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서 같은 굉장히, 거를 예, 그랬을 때 또 이렇게 사는 토박이들 우리 여기 주변에는 토박이란 말이에요. 네. 예, 거기에서 제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 또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 알기 위해서 저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저를 알리면서 한편으로 저도 배워야지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살고 있고 이런 일도 있구나. 그걸 스님 제일 처음에 뵌 게 스님이 도서관에 오셔서 알게 됐죠. 스님이 오셨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사진반을 갔는데 스님이 오셨길래 굉장히 저는 예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누가 스님이 이런 데 막 오셔.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보면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만나야지 네. 뭐가 내가 또 붓다의 말씀 하나라도 이건 부처님이 이랬어요라가 아니라 제가 그냥 살고 있는 그대로가 저는 이제 제가 부처님 방식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그게 그냥 포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를 거잖아. 저 스님이 뭐 스님이라고는 하지만 뭔 말을 하고 뭔 생각을 하는지 뭔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이게 부처님 방식의 삶입니다. 부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제가 살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것을 홍보도 할 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배우는 거죠, 서로.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영향을 줬다라고 이번에 보는 게 이제 우리 사진 선생님이 플로깅을 하자고 하고 그 굉장히 지금 몇 중요해요. 년 동안 그렇게 해 아는 것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오신 분들이 봉평에 계신 분들이 탐사 네. 이렇게 하고 오셨대잖아요. 예. 탐사. 예.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우리가 같이 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저도 그게 예.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공부죠. 그게 그러니까 상호작용 속에 이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선생님 있고 제가 있어야 이게 공부가 되지. 저 혼자는 그냥 뭔가 이거 내가 뭘 했는지 또 대화를 해야지. 같이 도반이 네. 같이 있으면 그렇죠. 더 좋아요. 서로 네. 이 시너지가 그렇죠. 더 일어나니까 도반을 자꾸 멀리 만들어 보세요. 가려면은 가려면 둘이 가는 게 맞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절집에서의 어떤 어른 스님들 이렇게 모습 보면은 말로 막 가르치려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는 말씀 별로 안 하셔요. 근데 한 번씩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말없이 꾹 그냥 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더 마음에 남아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막 잔소리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자주 연락하고 모셔서 요즘은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애들이 엄마 살아있어? 이러고 이제 톡이 와. 엄마 잘 살아있어.
서로 잘 살아 있으면 되지 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뭐 청소는 잘했니 뭐 이런 잔소리를 했다 그랬지 그런 잔소리 안 해.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그건 내 기준에서 맨날 보고 잔소리를 했으니까. 그냥 내가 내 일만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잘하면 그게 말없이 전달이 되고 교육이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음.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음. 우리나라 정서가 아니에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대단할 수 있었던 게 어느 날 이제 그가 고백을 하기를 지금의 내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준 게 가만히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 이었다라는 거,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하고 한 번 되게 크게 부딪힌 적이 딱 한 번 있었대요. 고등학생 때인데 어머니는 이제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집에서 속행가 뭐 신방인가 그걸 해서 이제 교회 분들이 오시기로 목사님도 오시는데 이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거야. 방에서. 그러니까 엄마가 네 담배 피는 거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나가서 피면은 안 되겠냐. 방에서 피지 말고 나가서 피면 안 되겠냐. 이 아들이 또 호락호락한 아들이 아니고 나는 내 방에서 내가 피우고 싶다. 아들이 이겼어 결국은. 엄마가 계속 부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처음으로 한 대 딱 맞았대요. 오. 피어라 새끼야. 학교 다닐 때도 막 게임하고 이래갖고 한 번은 게임 막 재밌는 게 나오니까 막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요금이 10몇만 원인가 뭐 아무튼 엄청나게 나왔대. 그럼 보통 엄마들은 막 이제 잔소리 막 하잖아요. 잔소리 일치 안 하고 요금 이렇게 나왔더라. 네가 알아서 내.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말과 행동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웠대요. 그래서 진짜 현명하시다. 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마라. 뭘 해라. 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뭐를 해도 내둔대. 단 그 책임은 네가 져라. 직접 지게 만든다는 거죠. 책임감을 길러준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일찌감치 일깨워 주신 게 엄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왜 그러냐, 뭐 하냐, 막 이렇게 막 뭘 따지고 뭘 가르치려 들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거를 해보지 않았대. 그래서 지금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뭐 누구고 간에 인터뷰어를 안 한 사람이 없고 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졌냐면 저는 이제 20대들, 30대들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는 그 친구들의 생각이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분 뉴스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 둘이 나와서 이분 뉴스였는지 뭐 모르겠는데 처음엔 둘이서 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2030 세대인 거예요. 그냥 여느 일반 유튜버를 한 거야. 일반 유튜브로 뭐 무슨 뭐 또 게임도 뭐 저기 했고 뭐 아무튼 요즘 애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방송도 안 했는데 아직 유튜브 방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막 구독자가 몇십만이 된 거야. 어머나. 이건 뭔 일이래? 궁금해갖고 들어가 본 거야.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방송도 안 했는데? 방송도 안 했는데 구독자가 벌써 몇십만이 넘은 거야. 너무 신기해갖고 이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정치 방송을 하네? 그래서 재미없다 흥미없다 했는데 전 통일부 장관이 나오는 거야. 막 유시민 작가가 나오고 첫 방송에 1월 9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 작년 1월 9일인가 깜짝 뭐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놀란 거야. 무슨 유튜브가 뭐 전 장관
막 전 뭐 솔직히 말하면 유시민 작가도 전 장관 출신이지만 맞아요. 바로 전에 그만두신 통일부 장관이 막 나오고 어떤 너무 노인네가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지 이 친구들이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동접자가 20만이 넘는 거야. 동접자가. 동시 접속이. 아침 7시에.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건 진짜 뭐지 이거? 그리고 막 슈퍼챗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야. 30분 전에 청소하는 모습 막 이런 걸 보여주는데도 막 쏴주는 거야. 이게 뭐지? 무슨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갖고 여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걸 리뷰를 해. 리뷰 방송을 해. 리뷰 방송 보고. 그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고 나서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갖고 이 친구들이 지금은 완전히 그냥 막 선거운동도 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바뀌었어. 성장을 한 거예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듯이 아무 세상에 관심 없고 막 정치 얘기고 뭐 이런 얘기 아무 관심도 없던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네 관심거리만 갖고 이렇게 살던 아이들이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과거를 막 다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6년 전, 10년 전 막 이렇게 그 살았던 게 막 나오는 거야. 딴지일보를 처음으로 만들고 20대에 벌써 60개국을 돌아다니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집이 이사 갔더래. 그때는 아니 영화에나 나올.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당당해. 나는 세상에 자존감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본 사람들 뭐 방송을 통해서든 뭐든지 봐도 자존감 진짜 끝판왕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추진력 하나도 끝내주고요. 진짜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 당당해. 항상 당당하려면 자기 생활이 그만큼 자기 삶이 그만큼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결혼을 자기가 한 번 한 적이 있대요. 이혼도 했고요. 이러면서 이혼도 했고요. 이런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20대 때 끌림이 확 와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결혼해. 보통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들이 딸이 와서 나 결혼해야 돼 그러면 아니 지금은 그냥 뭐 그래 뭐 네가 결정했으니 그러겠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 상대가 누군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누구랑 이런 이렇게 거부터 나오고 굉장히 많이 뭐 하는 집애니 질문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부모들이 다 묻는 게 그거죠. 어떤 누구랑? 사람이냐, 어떠냐, 뭐 이쁘냐, 뭐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뭐 너한테 잘해주냐, 뭐 묻잖아. 사소한 거 물을 거잖아. 내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래? 언제? 진짜 영화다. 어디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언제 어디서 할 거야 하니까 50만 원을 축의금을 주시더래. 그게 다야 끝. 멋진 부모님이셔. 네, 딱 그게 끝이고 그래서 결혼식을 정말 딱 부모님하고 정말 내가 축복받고 싶은 사람만 부르고 싶어서 어디를 갔냐면은 하와이인가 뭐 어디를 갔대요. 근데 그게 돈 있어서 간 게 아니라 늘 이 사람은 배낭여행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냥 딱 비행기 표만 갖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멋진 호텔, 뷰가 좋은 멋진 호텔에 가서 매니저한테 나 여기 앞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 니네 호텔 선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허락해달라. 응,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결혼식도.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한 거야. 몇 년 살다가 이혼을 했는데 부모님 전혀 모르는 거야. 어느 날 엄마가 왜 요즘에 걔는 안 보이니? 이혼했어. 오 세상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진짜 네. 영화스러운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인인데 내 삶인데 그리고 그랬대 결혼해갖고도 그 이혼하기 전에 이제 뭐 명절 때 제사 때 막 이런 데 가갖고 이제 막 며느리들이 막 저기를 하잖아. 그게 자기는 너무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더래. 왜냐면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쵸. 한 맞아요, 번도 맞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우리 조상인데 왜 네가 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 돼? 넌 니네 집 가. 난 우리 집 갈게.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처음부터 예,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근데 한국에 그러다 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예, 한다는 예.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저는 이제 와닿았던 게 자기의 말과 행동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예, 모든 부모들이 우리 그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다 말씀해요. 덮어주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아이를 점점 그 망치고 악업을 있죠. 망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탯줄도 안 잘라. 애들 학교 다 보내놓고 직장 다니는 거 뒷바라지하고 또 직장 다니고 나면 결혼식 하는 거 뒷바라지하고 결혼식 하면 또 집 사줘야 되고 차 사줘야 되고 이거를 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직장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끔 보면 그 브런치 글이 잘 올라와요. 그거 보면은 저기 부모님이 따라서 출퇴근하는 그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리콥터맘들이 어머나.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죠. 네. 세월이 너무 험해가지고 홈에서 예, 난 그래서 도대체 이야 이렇게까지 진짜 그래서 그 놀랍다. 헬리콥터맘이라고 그래. 캥거루맘, 뭐 헬리콥터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친구는 2030 MZ 세대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김어준이의 과거 20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근데 그거를 응원해주고 그냥 지지만 해도 믿어주는 거야 부모님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그래서 항상 그 속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스스로 네, 성장이 되고 성장한 거지. 금요일까지 하는데 여기는 스포츠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음악도 있고 다양한 컨텐츠로 해요. 그렇게 그 정치만 있는 게 아니야. 요일마다 이게 있는데 자기는 아예 대놓고 그래. 난 그래 사람들이 나를 보고 편파라고 하는데 난 편파 맞다. 하지만 그 편파로 가는 과정은 공정하다. 자기 말이 된다. 네, 자기의 편파는 공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누구를 하나 지지를 하고 응원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네, 내가 기준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는 아낌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편파일 수밖에 없다. 난 아무나 지지해주고 싶지 않다. 자기는 이 22대 우리 지금 저기가 22대 대통령이죠. 22대 대통령 당선 딱 되는 거 이게 투표 결과 딱 나오는 거 보고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다짐을 했대요.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부터 뒷걸음질 역사의 뒤로 과거로 흘러갈 것이다. 분명히. 나는 여기서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더 발전된 사람,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기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 거의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한탄만 하지. 네,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한편에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어떤 분은 며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정도였거든요. 나 아는 분들 몇 분은 화병이 막 한숨만 텔레비도 안 보고 막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자기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삶이 늘 자기 삶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럽다. 정말 자기 삶의 네. 주인공이네. 예,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했어. 진짜 참 대단하다 이 사람. 그래서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의 성장을 보면서 저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그냥 강요가 아니야.
생각할 거리를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말로만 우리가 기울어졌어. 그런데 어떻게 기울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기울어졌는지, 어떻게 기울어졌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남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라고 하면 나도 그냥 그런 거 같으면 그냥 나도 그냥 그 말만 따라 할 뿐이지 뭐가 기울어졌다는 거지? 이거를 볼 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까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기울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멋있는 어른이 되겠구나, 저 사람.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아는 척을 안 해. 이 사람은 자기는 책 보기 싫어한대. 근데 사람 책을 자기는 좋아한대요. 저도 아까 그게 배우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책을 통해서 저도 배우러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줘가면서 월간 김어준이라는 걸 해요. 과학, 음악, 미술, 철학, 고전, 그 다음에 어떤 요즘 시대의 핫한 어떤 것들을 그 사람들을 직접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적인데 정말 또 기가 막힌 게 이 사람은 매력에 제가 또 빠진 게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언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린 막 못 알아들을 때가 맞아. 많아. 미술가는 미술 전문 언어로 용어로 막 얘기를 하고 고전은 고전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철학은 철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막 자기네 전문 언어로 막 설명을 막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다는 얘기죠. 하고 정리를 딱 하고 한 줄 요약을 딱 해줘요. 그러면은 설명을 막 하고 있다가 예 맞습니다. 말귀를 너무 잘 알아듣는 거 이 사람은. 되게 중요한. 네,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너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게 믿지가 않아. 감정이 들어간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나 못 알아들어요. 나 다시 설명해줘요 이래요. 근데 우리는 막 대충 알아들은 척을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모르면 모른다고 몇 번을 다시 얘기해. 다시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다시 설명해줘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막 이러면서 다시 설명하기를 요구를 해요. 참 좋은 태도 같아. 그 예, 상대방도 예. 열심히 공부해서 네, 나올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를 너무 잘해 한 줄 저기로.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 그 내력이 뛰어나시. 예, 진짜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분이 그리고 철학 와서 몇 번 얘기하면 막 멀뚱멀뚱 또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철학자가 저번에 내가 했는데 눈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야 어디에 지금 스크래치를 갔을 거야. 그래서 계속 해보세요. 난 처음 듣는 얘긴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몰라 이래 가면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척을 안 해. 보니까 저도 이제 팬이 됐는데 그 친구들 이분 뉴스 친구들 덕분에 저도 팬이 됐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냥 우리가 잘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열심히.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패널들 불러다 놓고 조금 막 잘난 척하고 전문가 자기 용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바로 찔러 또. 네. 그거 그것도 아무나 쉽지 못해. 않은, 예. 쉽지 않은. 그거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뜻이다. 그래요. 진짜 뭐 애둘러서 얘기하는 것도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은희 씨가 나는 되게 못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김어준 씨 참 눈이 너무 맑다 이러면서 이렇게 맑은 줄 몰랐다면서 그러니까 감독도 저도 놀랬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하고 다르다는 거죠. 눈이 맑다라는 건 그만큼 영혼이 순수하다라는 거거든요. 자기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 이 총선을 하는 총선 과정의 영향도 엄청 많이 끼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맨날 이 후보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또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또 알려주고. 방송에서는 하나도 못하는 예. 거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거 너무 많아. 적극 지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막 책임져요 김어준 아저씨. 네, 우리 책임져야 돼요. 막 이제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뭔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오지 않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있고 몸도 마찬가지. 내 몸 하나도 내가 견디고 참는다고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한마디라도 내가 그 말을 자꾸 흉내라도 내보려고 하고 뭔가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나의 삶도 바뀌고 자그만하게라도 우리 가족 또는 이웃, 친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에 조금 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 자녀분들 계시잖아요. 그 자녀분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 같아. 이래라 저래라는 필요 없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지게 사시는 분이었구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양반이 자기 엄마를 회고하면서 얘기할 때 나의 지금이 될 수 있도록 한 건 우리 엄마가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을 그게 되는 것 같아요.